네, 안녕하세요. 레츠고비였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 뭐 영상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 곰돌의 모임 브이로그 영상을 하나 이제 업로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갔었는데 아내의 이제 당돌함과 허경민 선수의 사인 실수가 이제 합작품이 되면서 허경민 선수께서 사인을 실수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제 마음에 걸려 하셔서 저한테 이제 유니폼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허경민 선수가 정말로 이제 지켰고요. 짜잔! 바로 이 유니폼입니다. 아, 제가 또 없는 그 유니폼이었고 더 이게 좀 기쁨이 배가 됐던 것 같은데 허경민 선수의 이제 HO 허라는 이제 좀 영어 마킹이 박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C 보이시나요? C 해서 허경민 선수의 캡틴 오버로크도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To Let's Go Bears 해가지고 아 정말 너무나 이거는 이 유니폼은 제가 평생 소장은 당연하고 진짜 허경민 선수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년 시즌부터 이 유니폼을 입고 정말 두산 베어스를 응원할 생각에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덧붙여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구독자님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한데 이제 두산 베어스의 또 컨텐츠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 뉴스거리 있으면 또 내년 시즌 이제 개막도 하고 계속해서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저 레츠고 베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지난 주말이었죠. 그 조화제약 프로야구 시상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가 포수로서 수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의지의 백업 포수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 난제이겠지만 여전히 양의지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양의지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재 두산 베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작년에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경기력이나 성적은 물론이겠거니와 경기 내외적으로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의지 선수는 두산 전력의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이제 포수상을 수상하고 이제 이후에 진행한 어떤 인터뷰 같은데 이제 원래 당연히 LG 트윈스가 우승하면서 감독상을 염경엽 감독님이 이제 받으셨고 양의지 선수의 이제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이승엽 감독님이 감독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내년에는 우승에 도전하고 우승 꼭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의지지 않습니까? 네, LG 트윈스의 우승 당연히 너무나 축하를 드리지만 이제 TV로 보면서 옆집의 그런 우승을 보는 게 조금 내 마음, 내 심장이 조금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이 잠실 라이벌 한지붕 두 가족 LG 트윈스의 그런 우승을 TV로 이제 보면서 이제 가슴 한켠에 뭔가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겠죠. 네, 계속해서 내년은 준비를 정말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런 인터뷰를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내년 목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다. 라고 이제 공언한 양지 선수인데요. 아 진짜 이거 두산 팬으로서 두뻥 엄청 차는 멘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를 보던 중에 흥미로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의지 선수 평행 이론설입니다. 갑자기 무슨 평행 이론설이냐, 뭐 멀티버스, 무슨 마블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양의지 선수가 이제 2018 시즌이 끝나고 이제 두산에서 NC 다이노스를 이적을 하잖아요. 그 양의지가 NC로 간 첫 해에 이제 5위를 했고 또 양의지 선수가 오기 직전 NC 다이노스도 최하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하권에 있었고 양의지가 간 첫 해에 NC가 5위를 했고 그 다음 해인 2020년 시즌에 NC가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의지가 이적했을 때 그렇게 절차를 지금까지는 똑같다고 합니다. 양의지가 두산을 오기 직전에 우리 두산 베어스도 9위라는 성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었고 양의지가 이번 첫 시즌에 두산이 5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즌은 양의지의 평행 이론이 성립한다면 몇이겠습니까 여러분? 1위 우승이라는 겁니다. 네, 뭐 그저 재밌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포인트지만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의미 부여하는 거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또 괜히 그런 어떤 뭔가 우주의 기운 뭔가 하나라도 진짜 단 하나라도 그런 우승할 수 있다면 좋은 이유들 무슨 어거지라도 정말 다 이렇게 끌어오고 싶은 게 우리 팬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양의지 평행 이론서를 보고 굉장히 좀 솔깃하고 설마 정말 이거 그대로 성립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살짝 심쿵하기도 했습니다. 명장은 선수가 만든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뭐 우승하려면 당연히 감독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감독, 코칭, 프런트들 또 선수들 이 모든 이 합이 맞아야 우승을 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정말 우리 두산 팬분들 내년도에 두산이 우승을 할 만한 우승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전력층이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올 시즌 워낙 리그 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3위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가 결국은 최종 5위로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그마저도 NC 다이노스에게 1차전에서 패하면서 가을 야구를 한 경기로 이제 마감을 했고 막판에 계속해서 이제 연패를 하게 되면서 좀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레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시즌에 투수진이 정말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마운드의 힘으로 버텨서 정말 5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즌 기록을 보니까 평균 자책점이 두산 베어스가 3.93으로 LG 트윈스, NC 다이노스에 이어서 3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선이었죠. 팀 타율이 2할 오픈 4리로 9위를 마크했고요. 뭐 홈런은 그래도 로하스, 양석환 선수가 도합 40개를 쳐주고 뭐 양의지 선수도 그 뒤를 계속해서 이제 보태주면서 팀 홈런은 뭐 상위권에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타자의 폼이 좋지 않았고 타선의 짜임새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타자진들이 작년 시즌처럼 정말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폼을 올려준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두산의 투수진은 계산이 섭니다. 그리고 미래도 굉장히 저는 밝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선발 투수 리그가 거의 5선발로 시작하고 5선발 내지 6선발로 리그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두산 베어스가 외국인 용병 투수인 이 브랜든과 알칸타라를 잡는다는 조건 하에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올 시즌을 기점으로 이제 두산의 토종 에이스를 좀 더 본격적으로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우리 곽빈 선수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후반기에 굉장히 폼이 뜨거웠던 이 최승용 선수가 또 자완 선발로서 한 자리를 차지해준다면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많은 선발 자원이 아마 경쟁 체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저는 최원준 선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굉장히 좋지 않았죠. 어떤 구위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고 어떤 공의 회전율이라든가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좀 단순한 변화구 구종들이 이제 좀 읽히면서 또 초반에 득점 지원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최원준이 좀 크게 흔들린 게 올 시즌 선발진에서는 조금은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시즌 때 열심히 체인지업을 연마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최원준이 뭐 나이로 봤을 때도 전성기 그 정점에 있는 그런 좀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최원준은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응천 투수 코치의 또 영입도 어떻게 보면 크게 한몫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올 시즌 이제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 뭐 체력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약점을 노출도 했지만 그와 함께 가능성도 정말 보여줬던 김동주 선수가 있고요. 또 작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뽑힌 최준우와 또 그 이후에 뽑힌 김유성 선수 같은 경우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 밖에도 김민규 선수도 있고 박신지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좀 애매한 포지션인데 충분히 포텐셜은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 만큼 선발 자원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불펜 투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철원
이정현, 뭐 홍건희, 박지국, 김명신 이 4명의 필승조 라인에 뭐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영하 선수가 비시즌부터 지금 땀을 흘리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선발 후보들 중에서 이제 선발에서 좀 탈락하게 된 선수들이 불펜에 와서 충분히 힘을 보태준다면 저는 투수팜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이제 문제는 타자인데, 일단 올 시즌 가장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김재환 선수가 있죠. 지금 김재환 선수 미국 가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또 마무리 캠프부터 이승엽 감독님과 특훈을 했고, 어떤 이제 스윙의 간결한 폼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좀 돌아가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환 선수가 아무리 뭐 극적인 반전까지는 힘들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올 시즌보다 잘하겠죠. 올 시즌보다 잘한다고 봤을 때 김재환 선수가 만약에 살아나 준다면 기존의 양양 듀오였던 양석환, 양의지 선수, 김재환 선수가 그 가운데를 들어가면서 이 중심 타자 라인업은 10개 구단 어느 팀과 비교해도 저는 전혀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있고 이 선수들에 대한 체력 안배가 필수적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고, 이 양석환, 김재환, 양의지 선수가 어느 정도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줄 수 있다면, 펼쳐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두산의 3, 4, 5번 중심 타선은 무서운 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외국인 용병이 아직 로하스가 될지, 뭐 어떤 선수가 될지, 뭐 스티븐슨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3, 4, 5, 6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한 라인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경민 선수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이제 주장을 달고 이제 경기에 출전했는데 좀 잔부상도 많았고, 표면적인 수치 기록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도 사실 허경민 선수라는 그런 어떤 네임밸류와 실력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저희가 봐왔던 허경민 선수에서는 조금 올 시즌 아쉬웠던 게 좀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경민 선수도 내년 시즌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장직에 대해서 좀 이승엽 감독님께 찾아가서 이제 내년에 좀 주장을 내려놓고 싶고 의사표현을 했다고도 하는데, 허경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서 이 두 베테랑 고액 연봉자인 김재환, 허경민이 어느 정도 살아나 준다면 훨씬 더 지금의 두산의 올 시즌 이 타선보다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명의 선수, 우리 김인태 선수입니다. 나는 우익수다. 이 사실 찐 주인공은 김인태 선수가 돼야 되잖아요. 김인태 선수가 올 시즌도 초반부터 부상 때문에 단 리그 경기가 정말 많이 없었고요. 뭐 막판에 이제 복귀를 해서 팀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죠. 만약에 건강한 김인태가 풀타임으로 한 시즌을 온전하게 치러줄 수 있다면 여전히 김인태 선수의 이 공격 생산 능력은 어마어마한 또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인태도 하이타선 혹은 뭐 상위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홍성우 선수, 퓨처스 3관왕의 홍성우 선수도 보다 내년도 1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기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이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아직 뭐 스프링 캠프도 시작되지 않았고 내년 시즌까지는 이 기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산의 어떤 올해 굉장히 좀 부진했던, 또 분명히 충분히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해주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여러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평균 연령이 높은 야수 자원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와 주면서 신구 조화가 따라와 줘야겠지만, 또 올 시즌 2024년 시즌 드래프트에서 뽑은 야수 픽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뭐 여동건 선수부터 해서 임종성, 뭐 강태환 선수, 또 전다민 선수, 뭐 등등 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올 시즌 팀 타율이 9위에 허덕였지만 사실 김재환 선수랑 허경민, 김인태 선수만 어느 정도 평균치만 해줘도 두산의 타선은 그 어떤 투수와 상대해도 충분히 저는 공포의 타선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도 양의지 선수의 이
바램처럼 당장 뭐 우승권에 도전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두산 베어스 팬분들의 그런 여론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지만 저희 또 으쌰으쌰해서 반드시 우리가 두산 베어스 아니겠습니까? 미라클 베어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내년도 우승까지 가기는 물론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산도 지금 양의지 그리고 이번에 양석환 선수를 잡으면서 좀 대권에 다시 한번 좀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 상황이고 또 LG 트윈스의 우승이 구단의 프런트는 물론이고 선수들에게 마저 뭔가 좀 가슴 한켠에 뜨거운 자극제가 됐을 거라고 한번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가 있는 김재환 선수가 정말 보란듯이 부활에 성공해 준다면 두산 베어스의 전력 투타 조화력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 베어스 내년도 반드시 V7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두산 베어스가 양의지 선수 있을 때 한 번은 그래도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 회로를 항상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두산 베어스의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베어스 항상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두산 베어스의 V7을 위해 렛츠고 베어스!